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이번에는 348페이지 교재에 있는 건데, 교재에 있는 거는 두 개인데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때만 해도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실전 사례가 별로 없었고, 이 두 사건이 첫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건을 제가 낙찰을 받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책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해갖고 소송을 했던 아주 특이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 한 2, 3개월 후면은 그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있는데 요거는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자 버린데,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와 표현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민법 245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소유한 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연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245조에 이렇게 취득시효에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은 간단하게 몇 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판결하는 취득시효는 쉽지가 않다. 잘 이해가 안 가고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운데, 제일 첫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효 취득으로 맞서는 건물주를 응징하다. 자, 보시겠습니다. 서산시 장동 대지 205평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5,500만 원에 시작해서 2,700까지 떠진 걸 3,9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 관계에서 미상,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전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만 전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집이 있는데 지적도상으로 있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현황 도로는 이렇게 도로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현황 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는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와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를 인정하시지 지적도에 있는 도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도에 있는 이 도로는 우리가 보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19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962년도 이전서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러한 도로를 마을 안길이라고 하고, 이런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곳에 건물은 매각죄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청구 취지 이렇게 됐죠.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필요를 달라. 이 청구 취지입니다. 소장을 냈더니 이 채무자가 찾아와서 어머니가
거기서 살고 계시고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거기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길 원하니까 제가 그 땅을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데 그럼 우리가 뭐 4천 얼마에 받았으니까 뭐 5,500에 합시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하기로 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가 보다 하고 다시 소장을 집어넣었더니 답변서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일부를 제가 옮겨놓은 건데 그 후 시아버지인 소위 한명관, 시어머니인 장연화 그 자손들이 거주해 왔고 큰아들인 소위 한유신이와 그 처인 피고가 지금까지 평안공활하게 승계점하여 거주하고 있으니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20년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피고에게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답변서를 낸 겁니다. 자, 아까 취득시의 민법을 보시겠습니다. 20년간 소유이사 평안공헌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효 취득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기 전에 땅 주인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 경매로 나오기 전에 먼저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해서 그거를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자체를 취득 시효로 해서 자기가 살고 있었다고 해서 남의 땅이 자기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재판정이 나왔는데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답변서를 낸 걸 보고 이거는 시효 취득해서는 인정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고 아주 간단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구만. 그러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샀어야 된다 그러면은 조정으로 넘길 테니까 조정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시효 취득했던 사람이 법원에서 그러면 제가 다시 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먼저 번에 그 사람이 땅을 사겠다고 약속했다가 5,5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다시 했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시효 취득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조정으로 넘겨왔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그분에게 땅이 정말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거기서 살아갔고 거기서 사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제가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먼저 얘기했는데 어겼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오늘 지금 나하고 계약서를 쓰러 갑시다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근처에 있는 데를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작성했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6천만 원에) 매매한다. 계약금 1,000만 원 준다. 중도금 1,500만 원 준다. 나머지 3,500만 원 준다. 계약서 작성했죠? 그
그 다음에 뭘 했죠? 특약사항을 적었습니다. 여기 특약사항 하면은 별지 기재와 같은 분을 이렇게 적어 놓고 특약사항 2016 가단 사건의 변론 기일에 서로 이익금 매매 계약대로 조정에 응하기로 한다. 만약 2016년 11월까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내용 월 1%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금을 바르게 매수인에게 이행한다. 당 중도금은 1,500만 원 계획금지 지불치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지불하기로 한다. 매수인에 대해 지료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료 청구했던 것을 그 대신 포기한다.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파기하고 매수인은 기지급한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앞에 나와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 계약서 써달라고 하고 공인중개사 써주고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20만 원 따로 주고 이렇게 계약서 쓴 걸 있죠. 이걸 가지고 가서 법원에다가 조정을 하는 날 상대편은 나오지 않고 우리 수강생이 조정실에 가서 사실은 우리 이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조정하고 한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건데 이게 계약한 거는 그 당시에 인감증명하고 다 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제출했더니 이 제출을 받은 거 가지고 조정으로 해갖고 판결문을 내려줘가지고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했는데 취득시효가 주장이 안 된 건데 어제 그저께도 저한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십몇 년 전에 농지를 하나 사서 갖고 있는데 시골에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부쳐먹게끔 해놨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게 내둬서 뭐 20년 이상이 지나가면 그 사람 땅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취득시효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 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은 지금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취득시효를 했던 이런 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할아버지한테서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에 또 상속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상속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사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죠. 그 자식도 같이 상속이 됐는데 뭐라고 소장을 낸다면은 이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같이 상속을 받아서 상속을 받고 해서 누구누구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상속으로 갖고 있던 이 사촌 누구누구는 20년 이전서부터 연락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취득시효로 등기하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판결문 받아갖고 취득시효로 넘겨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한 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또 하나 본 거는 이건 하나 봤어요. 등기부등본에서. 등기부등본 게 이번에 본 건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땅을 낙찰 받았는데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이 조금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이걸로 취득시효를 할 수 않느냐 했더니 점에 협상을 하자고 그랬더니 건물 철거하고 말 겁니다 그러더라고. 철거하고 뭐 소송을 내느라고 한 5, 6개월 걸렸더니 법원에서 이제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왔더니 그냥 뭐 이건 이제 조정으로 이제 넘기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나보고 뭐 그렇게 소송을 내시니까 말로 하시지 그러더라고. 내가 말로 하자 그럴 때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을 냈는데 막상 법원에 가서는 또 왜 말로 하시지 소송을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오더니 내가 낙찰받은 땅 그 뒤에 땅 있죠.
그게 자기가 됐으니까 날 보고 사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뛰어봤더니 취득시효를 그 사람이 넘겨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 그 땅이 큰아버지 땅이었더구만. 등기부등본에 큰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데 큰아버지가 그 일본에 갔어. 다 가고 없다 보니까 그거를 20몇 년 동안을 큰아버지 땅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만들고 갖고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취득세를 인정을 해주더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아주 남의 땅이 아니고 큰아버지 땅이었는데 상속을 받으면서 그것이 저기 그 일본에 계시고 뭐하고 한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30년, 40년 동안을 내가 조카로서 이 땅을 실제로 같이 관리를 했다. 그리고 거기 내가 보니까 이장하고 누가 다 입증을 서줬더구만. 그러니까 했더니 취득시효라고 해갖고 그걸 넘겨받아갖고 나를 보고 이번에 그러지 말고 이 땅, 그냥 내 땅을 좀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봤더니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큰아버지인가 누가로 돼 있고 자기가 이번에 넘겨받았는데 그 등기부에 보니까 취득시효 이렇게 해서 넘겨받은 걸 보고 이런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알고 그 말고도 이제 취득시효를 주장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변호사한테도 저하고 같이 협력하는 변호사한테다가 소장을 좀 내달라고 해서 지금 그 취득시효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친족 관계에 있던 거를 가지고 넘겨받는 거는 취득세가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으로 남의 땅을 가지고 취득을 하려고 할 때는 내 땅에 변호사 얘기가 내 땅인 줄 알고 썼는데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남의 땅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랬을 때 했을 때 내가 내 땅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인데 10평이 더 넘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 이런 거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땅은 30평인데 내가 사용한 지 50평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30평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남의 땅은 50평을 차지하고 그게 내 땅인 줄 알았다는 얘기는 남의 땅인 경우에는 그거는 판사님이 그런 취득시효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취득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는 하여튼 취득시효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